15 중국 갑조리그 11라운드 함께할 분 소개합니다. 박정상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 22라운드로 펼쳐지는 중국 갑조리그입니다. 이제 11라운드니까 전반기의 끝자락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박정환 선수가 속한 수보월 항저우팀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등 공신은 박정환 선수이고요. 박정환 선수뿐만이 아니라 전반기에 한국 선수들이 맹활약을 하면서 현재까지 27승 15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한국 선수들 참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5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죠. 그렇습니다. 최강의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박정환, 김지석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오늘 이세돌 선수는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 외에 강동윤, 이동훈, 나연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네, 먼저 살펴볼 대국은 김지석 선수의 대국입니다. 탄샤오 선수와 만났어요. 탄샤오 선수가 최근에 랭킹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중국 랭킹 16위까지 떨어졌는데 이 선수가 중국 랭킹 1위를 찍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지석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오늘 방심할 수 없는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총력전은 예고됐습니다. 두 선수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와 탄샤오 선수, 89년생과 93년생인데요. 김지석 선수가 2013년도 그렇고 2014년에도 갑조리그 8승 5패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대부분 주장전에 출전했기 때문에 나쁜 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김지석 선수가 초창기에 중국 갑조리그에 처음 진출했을 때 보여주었던 파괴력에 비해서는 승률이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자국 랭킹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탄샤오 선수가 의외로 좀 랭킹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탄샤오 선수가 지난달에도 세계단이 하락하면서 16위에 랭크돼 있고요. 하지만 워낙 중국은 또 층이 탄탄하고 이 순위가 급변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언제든지 10위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실력도 있고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가 여러 면에서 앞서고 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대결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우세한 정도의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2015년 LG배 본선 8강에서 스웨 선수와 대결을 펼칠 김지석 선수고요. 탄샤오 선수는 32강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의 흑번. 이 두 선수가 작년 이 중국 갑조리그 1라운드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네, 당시에 김지석 선수가 패했습니다. 과연 오늘 서력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김지석 선수는 현재 2015 시즌에 5승 3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7승 1패로 박정환 선수가 1등, 그 다음에 이세돌 선수예요. 네, 이세돌 선수가 5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총 한국 선수들이 이 42판의 대국을 치렀는데요. 현재까지 이 중국 갑조리그에서요. 네. 그런데 그중에 30판이 주장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최강 선수들을 만나서 27승 15패라면 제가 보기에는 나쁜 성적은 아니고요. 그리고 네. 한국의 최상위 랭커만 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연 선수, 물론 상위 랭커이긴 합니다만 이 1, 2, 3위권이 아닌 나연 선수나 이동우 선수 이런 선수들도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의외로 속기전에 많이 출전을 해요. 이동우 선수가 속기전을 출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 탄샤오 선수 때문인데요. 탄샤오 선수가 속하는 우한팀에서 같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팀에서는 탄샤오 선수를 주장으로 붙박이로 두고 나서 이동우 선수는 지금 전판 속기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탄샤오 선수가 오늘은 백을 들고 지금 중국식, 변형된 중국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변형 중국식이죠. 흑으로는 참 많이 두는데요. 네. 백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중국 갑조리그 규정 중에 한국 용병들끼리 대국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한팀에서 만약 이동훈 선수를 내세우려고 해도 김지석 선수와의 만남은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갑조리그가 4명이서 펼쳐지고 그리고 주장전도 있기 때문에 참 홈팀의 이점이 큰 대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홈팀이 흑백 선택권을 가지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김지석 선수에게 물어봤는데 한 번도 홈팀에서 주장전에 흑을 선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럼 역시 백을 좀 선호한다고 봐야겠군요. 네, 중국 선수들도 백을 많이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고 역시 덤이 7집반이라는 것이 크죠. 뭐 한국 선수들은 더할 나위가 없겠네요. 네, 한국에서는 6집반으로 대국을 하다가 중국에서 7집반으로 대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흑번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한국과 일본은 6집반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룰이 중국 룰은 좀 다르잖아요. 네, 뭐 공배도 집으로 세고 바둑판에 있는 돌로 개가를 하는데 그래서 혹시 짝수로 덤을 못 주는 게 있나요? 6집반을 채택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원래 전 세계가 다 5집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 한국과 일본이 이제 6집반을 올리면서 한국이 먼저 올렸습니다. 6집반을 채택을 하면서 중국도 당시 흑번 승률이 워낙 좋았고 뭔가 변화를 꾀해야겠다 해서 올리긴 올렸지만 중국 룰의 특성상 한 집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집반에서 바로 7집반으로 뛰었죠. 아, 그렇군요. 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개가법이 이제 자신의 덤을 상대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한 집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 집을 주면 이제 양쪽으로 해서 2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집을 올리는 게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그럼 이제는 더 올라갈 일은 없겠네요. 뭐 중국 룰에서는 뭐 도저히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럼 백이 너무 유리해지니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더 이상 덤이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점점 포석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서 선수들이 100번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흑일 때 뭔가 주도권을 쥐고 이 판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워낙 이 낱낱이 파헤쳐지다 보니까 흑번으로 사용할 정석이나 포석이 없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날일자로 김지석 선수가 받았네요. 네. 사실 저수는 그냥 이렇게 누르고 백이 여기를 넣을 때 손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흑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젖혀서 끊을 때 이쪽을 넣는 이것도 네. 하나의 정석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지석 선수는 기본적으로 두터움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발은 약간 느리지만 확실하게 지켜두었습니다. 갑조리그가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는 게 지금 5, 6위의 승점과 승수가 똑같습니다. 네, 뭐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순위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고요. 뭐 의외로 좀 떨어져 있는 팀도 있고 의외로 높은 팀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10위에 머물러 있는 산동팀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뭐 선수들의 면면을 봐서는 훨씬 더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우르이양 장이 이제 판팅이 선수를 보유하고도 현재 하위권에 처져 있고요. 반대로 보면은 좀 약팀이라고 분류가 됐던 팀들이 이 주장들이 맹활약을 하면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그 10라운드 때도 얘기를 했지만 김지석 선수조차도 저장팀이 왜 상위권인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사실 그것은 1위를 달리고 있는 그것도 그냥 1위가 아니라 뭐 2위와 승점 차이가 한참 나는 7점이나 차이 나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항저우 팀의 박정환 선수도 자신의 팀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1위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아, 지금 저렇게 흑이 침입을 해서 뭔가 강하게 흔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형된 미니 중국식의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백돌이 가장 평범한 중국식 한 칸 위쪽에 있었다면 네. 흑은 침입을 당장은 생각할 수 없는 자리였죠. 하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바로 침입을 할 수가 있었고
주변에 두터움을 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었다면 붙이는 수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이쪽에 만약 백돌이 있었다면 네. 침입을 했을 때 덮어 씌우는 것이 좀 싫죠. 실전 진행과의 차이점을 본다면 실전에 덮어 씌우면 네, 이 장면에서 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백돌이 한 칸 위쪽에 있다면 나가는 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흙이 들어가는 것을 당장 결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좌상 쪽에서 조금 이런 면이 변형된 중국식의 좀 단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자, 흙이 손을 빼자 백도 그 흙 한 점을 공격을 했는데요. 일단 김지석 선수가 실전에 이런 진행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부분에 흙의 두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백이 이쪽을 이렇게 붙여간다든지 좀 강하게 두었을 때도 크게 두려운 것이 없고요. 네. 또 이 두터움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곳을 걸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판을 좀 전투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양쪽의 백도를 가르고 있는 이 침입과 한 칸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탄샤오 선수가 처음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을 때 참 충격적이었죠. 과거 러시아 선수만큼이나 빠르게 두면서 네. 이렇게 중국 랭킹 1위를 찍기도 했었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중국에서도 괴물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울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였고요. 당시에 이 농심배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승리를 거둘 때의 모습을 보면 제한 시간 1시간 중에 한 30분은 남기고 승리를 거둔다거나 뭐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한때 한국 기사들이 좀 두려워했던 상대입니다. 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요. 보통 이 속기로 일관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워낙 이 일감에 치중하다 보니까 좀 깊은 수읽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초반을 좀 경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제 감각적으로 초반을 풀어가기 때문에요. 뭔가 이 형태는 두텀과 실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백이 실리를 확실히 얻었고 흙은 이 단수 치는 것 자체는 기분이 좋습니다. 확실히 김지석 선수가 최근에는 포석에서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좀 안정을 찾은 모습이에요. 만약 좀 더 공격적으로 포석을 운영하려는 그런 기사들이었다면 이 끼운수로는 나중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붙이는 패를 노리면서 당장은 손을 빼고 좌하기 쪽에 침입을 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둠으로써 이쪽에 흑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좀 이용하면서 판을 이끌어 갔을 텐데 김지석 선수는 기본적으로 낙간파 기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늘 자신감에 차 있고 초반에 서두르질 않습니다. 언제든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한국 상위 랭커 선수들의 그 어떤 기풍이라든지 성향을 잘 알고 계시죠?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김지석 선수는 낙간파. 그럼 다른 선수들은 좀 어떨까요? 이세돌 선수는 좀 비관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아마 본인은 정확하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기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세돌 선수는 좀 본인이 좋지 않다고 보는 순간도 있고 네. 그 형세를 보는 눈이 다른 초일류 기사들과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상위 랭커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제 네. 이세돌 선수의 바둑에서요. 그래도 이세돌 선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좀 다른 의견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정환 선수나 박영훈 선수는 형세 판단에 있어서는 비교적 정확한 편인 것 같고요. 뭐 낙간파라든지 비간파라기보다 좀 정도를 지키는. 좀 다른 선수들 그러니까 여러 선수들이 모여서 낸 결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넓이 벌려 있는 곳을 걸쳤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침입을 했을 때 차이가 이 붙인 수로 만약 침입을 했다면 백돌이 여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은 집으로는 이득이지만 이쪽에서 전투가 펼쳐질 때에는 흙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지석 선수가 지금에 와서 침입을 하는 것은 이제는 뭔가 두터움을 이용한 이 백돌에 대한 압박은 아니고요. 흙도 같이 좀 타개를 하는 느낌입니다. 자, 변 쪽으로 한 칸을 띄었네요. 네, 백도 보통이라면 이런 곳을 받아서 일단은 흙 한 점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여전히 이곳에 있는 흙의 벽을 좀 탄샤오 선수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흙이 계속 이쪽을 기대어 왔을 때 젖히면 늘어서 여전히 백이 가일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받는다면 다음에 덮어 씌워서 이건 뭔가 애초에 안성맞춤이네요. 흙의 벽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에 한 칸을 띄워 두었고 네, 지금은 뭐 좌기의 형태 자체만 놓고 보면 흙이 고목에 있을 때 백이 걸쳐서 덮어 씌우는 흔히 볼 수 있었던 정석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은 주변 배석이 이쪽에도 백돌이 있고 하변에도 백돌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소와는 조금 다른 식의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이 하변에 돌이 없다면 뭐 축이 좋으면 젖히기도 했고요. 네, 간혹은 빠지는 정석도 두었었는데요. 여기를 젖히면 기본이 되는 정석이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되는 진행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면 축머리를 마땅히 쓸 데도 없고 이 한 점의 위치가 조금 이상하고요. 주변에 백돌이 강했는데 흑에게 오히려 두터움을 내주면서 지금은 탄샤오 선수가 이 진행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둑 격언의 정석을 외우면 바로 잊어버려라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그때그때 좀 응수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럼 백은 여기서 끊지 못할까요? 사실 주변에 이렇게 백돌이 강할 때에는 이 붙인 수로 먼저 이쪽 붙이는 걸 생각해 본다든지 그래서 한 점 빵따님을 주고 아래로 넘어간다든지 네. 뭐 그런 식의 진행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 하변에 붙임수를 선택한 이상 원래는 끊어야 하지만 지금 이 끊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백이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비상수단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사실 그 호구 모양은 악수라는 보통은 안 좋죠. 건데요. 예. 보통은 안 좋지만 지금은 그냥 끊었다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를 다 먼저 단수 치고 느는 순간 돌파와 축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이 백의 두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좀 실전적으로 둘 필요가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10라운드에서는 4명의 한국 선수들이 출전했는데요. 김지석 선수와 이세돌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강동은 선수와 최철환 선수가 패했습니다. 네. 특히 이 최철환 선수의 패배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최근에 이 부상을 당한 이후에 이 부상 투혼을 발휘하면서 중국 갑조리그에도 계속 출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까지 가서 그것도 주장전으로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패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약 한 달간 중국 갑조리그에서 한국의 상위 랭커들 박정환, 김지석, 이세돌, 강동윤 이 선수들의 활약이 뛰어납니다. 특히나 박정환, 김지석, 이세돌 이 한국의 3톱으로 좁혀서 보면은 8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주장전에서만 7전 7승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 중국의 초일류 기사들을 한국의 초일류들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한국 기사들의 활약이 참 중요한 것이 이 선수들이 활약을 해줘야 이제 앞으로 다른 한국 선수들이 중국 리그 진출이 용이해지겠죠. 용이해지기도 하고 그만큼의 대우를 또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과감한 수가 나왔습니다. 뭔가 씌우는 게 아니라 어깨를 짚는 그런 형태를 두었네요. 이쪽 부근이 전부 흑돌이 선수라는 겁니다. 네. 여기나 여기가 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이 뭐 계속 나온다고 해봤자 흑이 자연스럽게 이쪽 단수를 통해서 어차피 봉쇄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아간다면 이 자세는 흑이 괜찮습니다. 뭐 이 수로는 좀 더 강력하게 이쪽을 끊어갈 수도 있고요. 나가면 바로 단수 치면서 흑이 자세를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라면 흑이 좋습니다. 자, 아예 그쪽을 이어둡니다. 확실히 탄샤오 선수의 바둑은 좀 치열하게 두기보다는 간결하게 처리하는 면이 있어요. 지금 이은수도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쪽을 백이 나갔을 때에는 흑이 젖히고 그 다음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네. 일단 이쪽 부근으로 수익기를 해볼 기사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세돌 선수나 뭐 최철한 선수라면 여기를 잇는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간결하게 처리를 해서 집만 보는 거죠. 뭐 중앙 쪽에 상대에게 두터움을 내어주었지만 집으로 네. 크게 손해본 것은 없기 때문에 무난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항상 이 탄샤오 선수의 바둑을 보면 좀 단순하면서도 조금 쉽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중국 기사들의 전체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그중에서도 탄샤오 선수는 좀 더 간결하게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 국면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김지석 선수가 저렇게 중앙을 틀어막고 나서 불만은 없겠죠. 어쨌든 백의 형태였던 자리이고 지금은 김지석 선수가 약간 기분 좋은 포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지석 선수가 최근에 있었던 세계대회 중에 LG배와 몽백합의 명함이 갈렸어요. LG배에서는 8강에 진출했죠.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몽백컵배에서 중국의 99년생 신예기사 왕쩌진에게 패하면서 좀 의외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네. 사실 박정환, 이세돌, 박영훈 선수라던가 다 올라갔거든요. 네. 김지석 선수가 지난해 삼성화재배 우승 이후에 좀 활약이 뜸한 것은 사실이고요. 본인도 그런 면에서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바둑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김지석 선수가 충분히 그렇게 느낄만 하죠. 이 삼성화재배 우승 직전까지만 해도 세계대회에서 무적이었고요. 또 국내 시합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가 최근에 좀 승률이 50%대에 거의 근접하고 있을 정도로 좀 부진에 빠져 있거든요. 네. 물론 김지석 선수가 그 과정에서도 중국의 스위의 선수라든가 구리 선수라든가 이런 강자들을 연이어 꺾곤 있습니다만 또 생각보다는 좀 패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지석 선수가 이 세계대회 우승 이후에 어떤 행보를 걸을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해 보이고요. 네. 김지석 선수라면 아마 잘 극복해낼 겁니다.
김지석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바둑은 어쩔 수 없는 실리와 세력 바둑이네요. 네. 지금 2선의 부친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탄샤오 선수는 아주 노골적으로 실리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막는 수는 어떤가요? 지금 늘었는데요. 이쪽을 막았다면 여기를 호구로 이제 끼웠을 때 결국 단수치고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쉽게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서 흙이 막아서 이 끼어 이은 교환이 누가 득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흙이 득이죠. 근데 지금은 약간 김지석 선수가 그 부분 아쉽다고 느낀 것이 만약 백돌이 이런 데까지 있다면 분명 막아서 처리를 했겠지만 지금 이곳에 백돌이 없습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흙이 이런 자리를 둬서 이런 자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여기를 끼우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 막는 굳이 교환이 막지 않아도 되네요. 좀 아쉽다고 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변 쪽의 모양이 좀 더 폭이 넓다면 그때는 여기를 막아서 상변을 지키려는 생각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탄탄하고 이 폭이 좁습니다. 여기에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자, 그래서 는 거군요. 이 탄샤오 선수는 몇몇 중국 기사들이 그러하듯 이 한국 선수들이나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교류도 많이 합니다. 네. 그중에서 김지석 선수와도 탄샤오 선수가 사실 교류가 많아요. 뭐 김지석 선수가 중국에 갔을 때 같이 배드민턴을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친하게 지내는 기사 중 한 명입니다. 네, 오늘 이 탄샤오 선수가 선택하는 수들만 놓고 보면 탄샤오 선수는 그냥 세력은 공배 딱 정의를 내리고 두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보이는 집을 선택하겠다. 네,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김지석 선수가 장기로 하는 두 텀을 쌓고 나서 상대의 약점을 제대로 찔러 들어가는 이 패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넓어지다 보면 상대가 타개를 하려고 들어오기 마련인데 김지석 선수가 공격력 하면 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 초반 포석은 김지석 선수의 흐름인데요. 꽉꽉 막아두네요. 네, 일단 실리도 굉장히 크죠. 그 자리가 눈에 띄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백이 2선으로 넘어간다면 의외로 집으로 큰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은 수는 거의 선수성이라고 봐야 돼요. 흙은 이런 곳이 전부 듣고 있기 때문에 2선으로 백도를 압박해 간다면 이 백이 위험해집니다. 김지석 선수는 2015 중국 갑조리그까지 현재까지 37전 26승 11패를 기록 중인데요. 처음 출전했던 해를 역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 출전해서 10전 10승인가요? 뭐 완벽한 활약을 보여주었고요. 그때 딱 이 저장팀에서 김지석 선수를 다시는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뭐 다음 해에는 더 대국료도 높여주고 막 하면서 김지석 선수를 붙잡았습니다. 아마 이 섭외를 했지만
10전 10승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맹활약이었고요. 이 저장팀의 명예 감독이 과거 중국 바둑계 1인자였던 마샤오춘 구단인데요. 네. 김지석 선수의 바둑을 굉장히 그전부터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기풍은 전혀 다른데요. 과거 마샤오춘 구단은 이 중국 바둑계에서도 보기 드문 이 실리만을 추구하는 기사로 유명했습니다. 뭔가 자신한테 없는 부분을 좀 동경하는 걸까요? 뭐 동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김지석 선수의 이 수익기 그리고 파괴력 넘치는 중반전 이런 면을 높이 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도 아주 큰 자리네요. 네, 집으로도 아주 크고요. 그리고 저렇게 밀고 102점을 잡는다면 뭐 귀에 있는 백돌이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좀 괴롭힐 여지가 있습니다. 뭐 집으로 득을 볼 수도 있을 테고요. 네, 아무리 봐도 지금의 이 흐름은 흙이 좋습니다. 우선 뭐 백집이 그렇게 거대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중앙에 흙의 발전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도 아마 지금 이 흐름에 만족을 하고 있을 테고요. 단지 탄샤오 선수가 간결하게 두는 거에 있어서 워낙 일가견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판이 어지럽지 않은 채로 흘러간다면 그때는 약간 덤이 부담스러운 흐름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석 선수도 이제부터는 이 우변의 발전성과 중앙의 발전성을 어떻게 키워갈지를 좀 염두에 두면서 작전을 짜 나갈 겁니다. 네. 또 두터운 바둑이 잘 두면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되지만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무너지면 그 바둑은 집부족이죠. 김지석 선수가 몽백카페가 끝난 이후에 일단 바로 한국에 귀국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건 아마 이번 주에 있는 중국 리그를 염두에 두고 계속 중국에 장기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컨디션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김지석 선수가 워낙 중국 음식을 잘 먹어요. 참 다행이네요. 네. 이게 중국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 한국 선수들 중에 신예 기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에서 펼쳐지는 이 통합 예선 기간 동안 중국 음식은 입에도 안 대면서 생활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국 식당만 찾아가나요? 한국 식당만 찾거나 아니면 방에서 그냥 컵라면으로 때우거나 뭐 그런 식으로 네, 좀 약간 컨디션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끔 그러네요. 중국과 안 맞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중국 갑조 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중국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세돌 선수도 예전에는 중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지만 지금은 뭐 잘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철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음식이 더 입에 잘 맞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가요? 뭐 저희 동료 기사들끼리는 좀 놀리느냐고 중국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하나 응수타진을 해놓고요. 네, 탄샤오 선수가 지금 저렇게 붙여간 것은 우변에 있는 흙 모양을 깨겠다는 의미죠. 흔히 사용되는 이 수습의 맥점입니다. 이렇게 하나 붙여두고 뭐 젖히는 것까지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쪽을 벌리면, 그냥 변으로 벌리면 여기를 젖혔을 때 이 교환이 있어야만 단수 치는 자세가 나오죠. 네. 이 교환이 없으면
백이 어떻게 건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하나 젖혀두고 두 칸을 벌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좀 더 가볍게 처리한다면 이런 교환 없이 이렇게 높게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여기를 넣는 것과 흙이 이쪽 부분을 온다면 뭐 중앙으로 한 칸을 띈다든지 해서 세력을 지우는 이런 식의 흐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백은 한 두 가지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단샤오 선수는 뭐 일관된 작전이죠. 시종일관 3선을 추구하고 있고요. 여전히 중앙의 세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3, 4선에는 다 돌이 왔는데요. 네. 역시 우변을 좀 어떻게 공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흙의 이곳인데요. 실전은 여기를 흙이 두니까 붙여서 우변의 모양을 지우는 흐름이었죠. 흙이 그곳을 두지 않고 우변 쪽을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백이 여기를 잡으면 또 한 번 이 중앙 쪽으로 모양을 넓히면서 네. 오히려 제가 흙이라면 저는 그런 진행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이 김지석 선수는 좀 더 안정적인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것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이 알려주겠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맛은 남아 있는 거죠? 네, 뒷맛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단지 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는 좀 더 수익기를 해봐야겠어요. 지금 장면에서 백이 위쪽을 막으면 이건 항상 귀에서 수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 단수가 선수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늘 이쪽에 두어서 이 패로 들어가는 것과 네. 젖히고 이렇게 호구 쳐서 사는 것이 맛보기거든요. 일단 수는 납니다. 문제는 저런 식으로 백이 뒤로 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부분적으로 백의 형태를 괴롭힐 수 있는가, 그건 좀 더 수익기를 해봐야겠습니다. 흙이 저런 형태에서 최강으로 응수를 한다면 이런 정도거든요. 이 수가 통할지 모르겠네요. 백이 한 칸을 띄면 호구 쳐서 네. 이을 때 여기를 치받아서 과연 안에서 살 수 있는지를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사는 것이 쉬워 보이진 않네요. 자, 이제 공격 개시인가요? 김지석 선수가 중앙에서 덮어 씌우면서 노골적으로 중앙의 모양을 키우는 작전이 하나가 있었고, 지금은 백도를 중앙으로 내몰면서 자연스럽게 흙집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네. 자, 이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김지석 선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2015 중국 갑조 리그 11라운드 잠시 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죠. 네,
네, 강동윤 선수는 오늘 저우루이양 선수와 만나게 됐는데요. 89년생과 91년생입니다. 네. 강동윤 선수는 2015가 첫 출전이에요. 그렇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랭킹에선 저루이양 선수에게 조금 앞서 있고요. 상대 전적이 첫 대결이긴 합니다만 두 선수는 인터넷에서 그리고 그동안 교류전에서 네. 수차례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우루이양 선수는 2015년 출랑대를 준우승했고요. 이 강동윤 선수가 역시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세계대회 우승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강동윤 선수가 예전에 후지스베 우승을 차지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세계대회 우승은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 강동윤 선수의 재능과 실력이라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의 흑번이고요. 네, 지금까지 4승 2패를 달리고 있는 강동윤 선수. 갑조리그의 첫 출전이지만 스타트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11라운드 항저우기현 그리고 산동팀 이 대결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갑조리그에서는 두 팀이 을조리그로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12팀 중에 이 산동팀이 10위, 항저우기현팀이 11위거든요. 그러니까 탈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초반에 어쨌든 처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네. 11라운드를 끝으로 이제 거의 한 2달여간을 휴식기를 가지거든요. 네. 좀 전반기 종료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동현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는 아쉽게도 중국의 천야오이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천야오의 저우루이양 계속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이 생각보다 이 한국의 탑 랭커들이 이 인터넷 바둑을 꽤 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는 기사들의 원조가 사실은 강동현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원조가 저우루이양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네. 제가 2005년에 중국 국가대표팀과 이 한국 선수들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북경에 갔을 때 그때 저우루이양 선수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의 아이디 하나하나 누군지를 계속 묻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저우루이양 선수는 굉장히 이 인터넷 바둑을 많이 두고 있었고요. 그렇군요. 다 가르쳐 주셨나요? 몇 명은 알려줬죠. 이 포석은 참 반갑네요. 제가 최근에는 이 포석을 두지 않지만 약 3년 동안 흑번일 때 항상 두던 포석입니다. 흙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예전에는 이 포석이 좀 흙이 발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 포석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 그 이유대로 흘러갈지 한번 보죠. 요즘에는 그 흙 소목은 같고 그냥 뭐 눈목자로 굳히는 수를 많이 두신다고 하셨었나요? 네, 최근에 바둑리그에서는 그 포석을 많이 두고 있는데 한때는 정말 저는 이 포석만 뒀었습니다. 네, 과연 강동윤 선수의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 강동윤 선수도 역시 20회 LG배 본선 8강전에 진출을 했는데 커제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참 급판에 관심이 많이 모아질 것 같아요. 가장 핫한 기사기도 하고요. 강동현 선수가 또 오랜만에 이 세계대 8강에서 좋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LG배에서 맹활약을 해주길 기대를 합니다. 보통 지금의 상황에서는 흙이 이렇게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흑돌이 이곳이 한 칸이 좁혀져 있다면 여기를 덮어 씌우는 수를 많이 사용하죠. 네. 그래서 백은 찌르고 이곳을 둘 때 여기를 잇는 것까지가 정석이고요. 지금 두 칸일 때와 한 칸일 때 씌우고 못 씌우고의 차이는 지금 장면에서 흑이 이수로 여기를 덮어 씌웠다면 백은 아까처럼 이렇게 가만히 참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밉니다. 이때 여기를 되젖혔을 때 그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흙이 멀리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끊어서 뭐 끊을 때 이으면은 이쪽을 끊어서 대책이 없죠. 네. 흑이 여기를 돌리고 여기를 끊김 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었을 때 흑돌이 한 칸 좁혀져 있다면 여기를 젖히면서 흑돌이 타개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한 발 멀리 있어서 젖혀도 백이 같이 젖힌다면 흑이 곤란합니다. 네. 차단이 되었네요. 자, 그래서 두 칸으로 벌렸을 때는 지금처럼 두는 게 정석화되어 있는 거군요. 네, 뭐 저것은 외워두시면 그냥 쉽게 두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좁다면 덮어 씌우고 두 칸으로 멀다면 이쪽으로 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네, 바로 이 진행인데요. 제가 한때 많이 두던 포석이 여기를 띄고 붙일 때 이쪽을 벌리고 네. 이렇게 받을 때 여기 날짜 두는 진행까지 참 많이 두었습니다. 이건 뭐 박정상 해설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많이 뒀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뒀죠. 네,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포석을 두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속한 이 연구실에서 이 네. 형태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를 한 칸 뛸 때 뭐 프로 실전에서도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다가서는 수가 껄끄럽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형태 혹시 박정환 선수가 갑조리그 전반기에서 둔 적이 있습니다. 그죠? 탄샤오 선수가 네. 둔 적이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흑번이었고요. 당시 탄샤오 선수가 다가왔고 박정환 선수가 뭐 흑으로 둬서 이기긴 했는데 그래도 그 형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탄샤오 선수가 처음 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지난해 한국 바둑리그에서도 다가서는 수가 나왔습니다. 네. 네, 저우르양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지. 역시 다가오네요. 역시입니다. 그러니까 탄샤오 선수도 그렇고 저우르양 선수도 그렇고 중국 국가대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가 이 형태에서 똑같이 다가왔다는 것을 봐서 중국의 국가대표팀에서도 이 형태에서는 다가서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강동윤 선수 이 다가서는 수를 뭐 모를 일은 없을 테고 네. 이것도 만만치 않다고 봤으니까 이 보석을 썼을 텐데요. 네, 흙은 지금 여기서 밑으로 쳐야 하는군요. 저곳에 한 점을 잇는다면 백도를 제압은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백이 먼저 여기를 막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수순이고요. 그때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흑돌이 똘똘 뭉쳤고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에 참 불필요한 돌이 가 있습니다. 이건 흑이 불만입니다. 네, 한국의 기사들도 이 지금의 형태에 대해서 백이 좋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강동윤 선수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 사실 강동윤 선수가 굉장히 동안이거든요. 네. 근데 또 저우르양 선수는 약간 나이보다는 많아 보이는데
저루양 선수가 2살이 어려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입단도 같은 해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한국, 중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저루이양 선수가 처음 한국 선수들과 이 교류를 가졌던 것이 약 10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이 저우리양 선수는 국가대표팀으로 교류를 했었고 제가 속해 있던 연구실에서 뭐 최철한 선수라던가 당시에 김주호 선수, 네. 뭐 원성진 선수, 윤준상 선수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 뒤풀이 자리에서 저우리양 선수가 김주호 선수와 닮았다고 해서 놀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싫어했습니다. 아, 서로 싫어했나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주호 루이양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렇군요. 네, 지금 흑이 선택한 이 수법이 바로 얼마 전에 박정환 선수가 탄샤오 선수와 둘 때에도 똑같은 수순으로 둔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이 선을 먼저 젖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젖혀두고 네. 그때 단수를 치고 이어야 백이 반격하는 수단이 없고요. 만약에 그냥, 여기를 네, 단수를 치면 단수 치고 나서 젖히면 네. 백은 여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젖혀갑니다. 아, 끊으면 이쪽을 돌려서 이건 패도 아니군요. 네, 이거는 흑이 망했죠. 실전에 여기를 젖힐 때 여기를 젖히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 단수 교환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따냈을 때 이 교환이 없는 만큼 이쪽으로 돌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부담이 네. 커지겠군요. 되게 무리입니다. 젖혀놓고 단수 치는 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흑이 안쪽에서 아직까지는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 흑이 여기를 한 번 더 막아야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강동현 선수가 뭐 별다른 수를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시킨 걸로 봐서 많은 한국 선수들이 이 형태에 대해서 흑의 불만으로 생각을 하지만 강동현 선수만은 둘만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선수들도 각자마다 이 선호하는 포석이 한 가지씩은 있죠. 네, 기풍에 따라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의 이 수수는 좀 미묘한 차이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우변에서 좀 어려운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해설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초반에 뭐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오던 그런 정석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쪽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을 다가오는 수가 네. 두어진 지는 뭐 채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이 포석을 선호하던 많은 선수들이 흑번으로 이 포석을 피하게 되었고 하지만 얼마 전에 이 박정환 선수가 탄샤오 선수에게 이렇게 두어서 이긴 걸 보고 용기를 얻었는지 오늘 강동현 선수도 이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날일자수에 대해서 여기를 백이 붙여서 받는 것이 보통이었고 흑의 호구 자세가 좋다고 보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백이 좀 피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건너붙이는 수가 꽤나 통렬합니다. 단수 칠 때 잊기가 어렵죠. 네, 있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자세가 나왔을 때 이건 백은 안정적인 반면에 흙은 좀 똘똘 뭉쳤다는 느낌이 있고 뭐 나중에 이쪽에 백돌이 온다면 근거도 확실치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진행은 흙이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흑도 2선으로 단수를 쳤고요. 네, 여기서도 이 단수를 칠 수가 없어요. 단수 치면 끊고 이을 때 한 접이 제압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늘 수밖에 없고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강동윤 선수가 실전에 이곳을 젖혔는데 먼저 막는 타이밍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이 상황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먼저 막았다면 실전과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고요. 막아서 만약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그때 실전과 동일한 진행을 했을 때 흑이 이 진행이 좀 더 나았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강동윤 선수는 어떤 반발이 있다고 봤을까요? 아, 지금 실전에서 막으면 백이 손을 뺄 수도 있나요? 지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전은 그냥 두어서 이렇게 이으니까 전에 탄샤오 선수는 여기서 가만히 한 칸 띄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여기를 먼저 늘었습니다. 늘고 한 칸을 띄었어요. 이쪽에 교환이 있다면 흑돌이 완벽하게 살아있지만 지금은 그곳에 돌이 없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쪽 싸우다가 백이 선수를 쥐고 여기를 먼저 온다면 안에서 사활이 걸립니다. 아, 그럼 흑도 이 부분에 완벽하지 않은 채로 지금 우비한 전투를 해야 되고요. 먼저 여기를 나와 끊는 것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여기서 흑이 응수가 없죠. 그러니까 흑이 이 교환이 미리 되어 있는 것이 그래도 좀 나아 보입니다. 미리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싸웠을 때 아무래도 흑이 먼저 두면서 이 나와 끊는 것도 노리고 중앙이 움직이는 것도 노리며 싸울 수 있지만 지금은 그 교환이 되어 있지 않아서 네. 이제 와서는 백이 여기를 흑이 막을 안 때 봤죠. 받아준다는 보장이 네. 없습니다. 나중에 강동윤 선수에게 왜 먼저 막지 않았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알고 있는 변화는 흑이 먼저 막아두는 그런 수순인데 실전에 강동윤 선수는 좀 다른 변화를 선택을 했고 처음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의 생각은 실전에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지금 막습니다. 받아준다면 뭐 아까와 똑같이 되겠고요. 백도 손을 뺄 수도 있죠. 지금 손 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우상 쪽의 집으로만 본다면 한 20집 정도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20집보다는 중앙에서의 주도권이 더 가치가 커 보입니다. 아, 등목자로 씌어갑니다. 보통은 저우르양 선수도 이런 장면에서는 한 칸 뛰는 것이 일반적인 행마이지만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를 흑이 밀면 백이 늘어야죠. 네. 또 밀면 호구 칠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기를 나와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은 꽉 이어서 받아야 하는 자세고 백돌이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다면 흑이 한 칸 뛰어서 탈출하는 자세가 나오지만 지금의 눈목자가 흑이 뭐 한 칸 뛰어도 계속 좌측에서 밀어갈 수 있듯이 좀 더 흑에게 강한 압박을 주고 있다는 뜻이 바로 이 눈목자 수입니다. 네. 강동윤 선수도 이제 뭐 흑 세 점을 움직일 것 같진 않네요. 네, 좀 가볍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뭔가 백의 그 우변의 약점과 연관을 시키겠다는 뜻 같아 보이는데요. 원래는 저런 식으로 붙여 끊었을 때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백이 여기를 늘어서 흑이 무리입니다. 지금은 강동희 선수가 이렇게 붙여 끊었을 때 백이 여기를 는다면 흑이 이런 곳에 붙이거나 하는 게 다 선수죠. 네. 뭐 이렇게 가만히 틀어 막아도 여기를 막는 것과 이쪽을 맛보기로 한다면 백이 걸릴 것 같고요. 강동희 선수가 지금은 백이 이런 반발이 없다 보니까 여기를 늘 수밖에 없고 이 한 점을 통해서 쉽게 모양을 정돈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돈하는 것이 애초 형태에서 그냥 걸친다든지 좀 밋밋하게 두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강동윤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이 바로 이 항저우 기원인데요. 유싱, 옌환, 그리고 샤천쿤, 셰커, 마오루이룽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버울 항저우보다는 약간 뒤처진다는 평이 많아요. 네. 같은 항저우 팀이고요. 지난해 이 을조 리그에서 두 팀이 승격을 했죠. 그것이 바로 항저우 두 팀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강동현 선수가 항저우 기원 팀의 소속으로 항저우 기원의 승격을 이끌었기 때문에 팀에서도 의리를 지켰고 이번 갑조 리그에도 용병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일단은 타협이 되었습니다. 이건 딱 봐서는 판단이 잘 안 되는데 두고두고 흑이 여기를 미리 막아두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나중에 막으니까 백이 안 받았는데 흑도 여기를 잊지 않고 딴 데 둔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가치가 작다는 네. 뜻이고 그렇다면 애초에 교환을 시켜두는 것이 좀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이 우변에서는 두 선수 모두 가볍게 정리를 했는데요. 2015 중국 갑조 리그 잠시 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죠.